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교구 만들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교구를 만들게 될까요? 오늘은 동화구연용 교구를 한번 제작해볼까 싶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스타트는 동화구연으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동화구연용 교구를 많이 만드는데 몇몇 선생님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한번 동화구연용 교구도 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펠트젤을 아주 많이 준비했는데요. 제가 쇼핑 좀 했습니다. 보시면 짜투리들이에요. 제가 짜투리들을 따로 다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넣어놨다가 필요한 컬러들만 이렇게 그때그때 이 상자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화구연용 교구는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역할놀이 영역에 넣어놓으시고 아이들끼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괜찮은 교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손에 끼울 수 있는 장갑 동화구연용 교구를 만들어 볼까 싶거든요. 저희끼리는 이제 장갑 동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갑 동화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싶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장갑 동화라서요, 장갑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펠트지 8절지 사이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잘라서 만들 거예요. 장갑이니까 앞, 뒤로 두 겹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사이즈는 너무 작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도 그냥 쑥쑥 끼웠다가 다시 또 뺐다가 할 수 있게끔 저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용 영유아용 사이즈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그렇게 교구를 작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초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미니멀한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선생님이 만들기에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동화구연 해주실 때는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아이들을 단체로 앉혀놓고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너무 작은 교구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눈도 아프고 집중도 좀 안 돼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교구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작은 사이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 손이 다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장갑이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 근데 가격이요, 비싸요. 그리고 마음에도 안 들어요. 우선 원단이 그 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건, 동화구연을 해줄 때는 이렇게 찍찍이로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들 많이들 사용할 건데, 역시 장갑동화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융으로 만들게 되면 우선 융에 찍찍이가 접착이 너무 잘 돼서요, 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융이 생각보다 굉장히 후두루두해요, 선생님. 제가 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갖고 올게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융이거든요. 옛날에는 융이 뒤에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양면 테이프가 붙어져 있어가지고 접착이 되는 융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융이 이렇게 나와요. 네, 아예 그냥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소재가 이렇게, 아이고, 안에서 뭔가 부러졌죠? 네, 아마 우드락이 들어있었나봐요. 네, 보시면 소재가 이렇게 호돌호돌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얇기를 보시면은요, 정말 얇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장갑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장갑이. 너무 흐느적거리죠?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네, 얘가 훨씬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그리고 얘가 문제가 뭐냐면 찍찍이가 잘 너무 붙는다는 거죠. 보세요. 찍찍이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잘 안 떨어져요. 정말 힘줘서 이렇게 띄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찍찍이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끼워놓고
구현을 해주다가 그 중간에 안 띄어지니까 이렇게 붙잡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중간에 구현해주다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로 만약에 제작을 하실 거라면 이 원단도 좋기는 좋아요. 우선 찍찍이가 너무 잘 붙고 부들부들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작을 하실 거라면 저는 앞치마 동화나 또는 융판을 제작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이렇게 장갑용으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굳이 나는 이 원단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원단으로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안에다가 이런 펠트지를 덧대어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존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컬러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냥 융만 판매를 하는 건 다양한 컬러가 나와요. 근데 찍찍이로 사용을 해가지고 동화 구현용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이런 장갑들은 컬러가 별로 없습니다.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껴놓고 보니까 귀엽긴 하네요. 되게 오동통통. 네, 그래서 융으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요거 가지고 펠트지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본인의 손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큼직하게 마치 주방장갑처럼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글루건지를 해서 붙여주셔도 되고요. 또는 버튼홀 스티치라는 기법을 사용하여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돼요. 사실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좀 더 오래 가긴 하겠죠. 왜냐면 이런 둥글둥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글루건지를 해주시면 나중에 꼭 떨어져요. 아시죠? 근데 또 친구들이 사용하다 보면 막 구겨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왕 하실 거면 요런 데만큼은 그냥 바느질을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컬러로 우선 잘라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보시면 요런 핑크도 있어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핑크예요. 왠지 봄이 되니까 저 자꾸 이거에 눈이 가서 이런 색깔을 한번 잘라봤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로도 한번 잘라봤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대부분 초록색 풀받침 배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으로 잘라봤는데 연두나 또는 초록색은 너무 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트색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컬러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너무 괜찮죠, 선생님? 저는 사실 이거요 손유희 할 때 많이 써요. 손유희 할 때 뭐 그런 거 난쟁이가 1명, 난쟁이가 2명, 3명, 4명, 난쟁이가 5명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런 거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손유희 영상에 올려뒀을 거예요. 아마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또 그것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여튼 그럴 때 사용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걔보다는 좀 확실히 뻣뻣한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근데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 금방 부들부들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이렇게 꼬매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저도 좀 삐뚤빼뚤해요. 자주 바느질을 하지는 않아서 버튼홀 스티치는 특히나 잠깐 순간 정신을 잃으면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졸면서 막 바느질을 해가지고 저도 삐뚤빼뚤 엉망진창인데 여튼 요거를 가지고 오늘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를 앞으로 어디로 사용을 할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오른손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가 되겠죠? 이쪽을 아이들이 바라보겠죠? 내가 바라보는 쪽은 이쪽이겠지만 이쪽을, 손바닥 쪽을 아이들이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손등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쪽으로 아이들이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쪽을 꾸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왼손으로 보여줄 거예요 하시면 여기를 하셔야겠죠? 여기 이쪽을. 그죠? 오른손이라면 여기, 왼손이라면 여기. 그죠?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헷갈리실 때는 양쪽을 다 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귀찮아지겠죠.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찍찍이로 붙였다 띄었다 하는 손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돼요. 왜냐면 우리 거의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바라보게. 네.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바라보게. 네, 요렇게니까요. 왼쪽을 바라보게 해놓고 여기를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나무도 해주고 이런저런 장식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선생님 저는요 왼손잡이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른손에다가 이 장갑을 끼고 왼손으로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초보 때 많이 실수했어요. 나 왜 반대로 달았지? 맨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우선 여기에다가 장식을 좀 해줄 거예요. 장식을 뭘 해줄 거냐면 저는 오늘 머릿속에 넣어놓고 온 동화가요. 빨간 모자하고 아기돼지 삼형제를 생각했어요. 빨간 모자하고 아기돼지 삼형제는 아이들의 역할 영역에 넣어 놓으셔도 아이들이 대부분 내용을 조금씩은 아는 동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야기를 유추해내서 자기들끼리 잘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동화를 갖다 넣어 놓으시면 이 내용이 뭐였지? 이거 선생님이 뭘 하라고 갖다 놓은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바꾸어서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빨간 모자하고 아기돼지 삼형제를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자,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다 이제 장식을 먼저 해줄 거예요. 우선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는 집이 세 채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네 집이 있어야 돼서요. 하나, 둘, 세 개 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빨간 모자 같은 경우는 원래 살던 집, 그리고 할머니 집 까지 가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위치는 여기 세 포인트를 볼 거고요.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는 길, 그리고 특히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가는 길을 하나를 더 이렇게 내어줄 거예요. 그래서 길도 만들어주고 집도 만들어줄 건데 집은 찍찍이를 사용하여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길은 원래 손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길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은 색깔을 갈색 컬러를 몇 가지를 같이 준비했어요. 이거 제가 만들다 만 거라서 동그랗게 뚫려 있네요. 네, 보시면 갈색 컬러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얘는 약간 황토색 나는 색깔이죠. 그리고 얘 아까 베이지색에 가깝네요. 그리고 얘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색이고요. 얘는 정말 찐밤색. 네, 우리 선생님도 알고 계시죠? 찐밤색. 네. 그래서 어떤 컬러로 해주실 건지는 선생님이 차차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 컬러를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냐면 나무의 컬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늑대를 해줄 때도 갈색이 필요해요. 그리고 길을 나눠주는 갈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좀 섞어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다 하나 더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굳이 하나 컬러를 더 추가를 해주자면 이런 색이 있습니다. 이 색은 약간 카라멜 색깔이죠? 왠지 이걸 보고 나니까 카라멜 마키아토가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네, 여튼 카라멜 색깔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죠? 이런 색은 조금씩 적절히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정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것처럼 되게 풍부한 표현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런 갈색 톤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조금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항상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길은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길 먼저 오려줄 거거든요. 어디까지인가 길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오릴게요. 길이 너무 두꺼우면요 나중에 다른 애들 붙일 데가 없어져요, 선생님.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적절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너무 네모나죠? 살짝 굴려줄게요. 이렇게. 손금 같네요, 무슨.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른 집으로 향하는 길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길이에요. 사이즈는 보시고 적절히 잘라주시고요. 얘도 살짝 잘라줄게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요, 붙여놓고 사실은 자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면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내가 보려면 아무래도 붙여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다 나무들도 좀 해줄게요. 이런 거 짜투리 다 활용해야 되겠죠? 나무가 선생님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적절한 사이즈로 해줘야 나중에 집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적절한 사이즈로, 너무 커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아이들 어떤가요? 적응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들 한참 힘드실 텐데 요즘 야근도 엄청 많이 하시죠? 제가 다 안답니다. 하나만 더 해줄까봐요. 나무가 여기쯤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아마 제가 강의 중에 샘플을 올렸다가 집에다가 그냥 갖다 놨던 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를 3그루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나뭇잎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이랑 연두색 중에 아무거나 좋으신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두도 준비하고 초록도 준비했어요.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역시 어디선가 쓰고 남은 짜투리입니다. 나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사이즈를 보시고 먼저 재단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자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하다 보면 사이즈가 막 지멋대로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적절하게 먼저 좀 오려놓고 그 다음에 하니까 사이즈 맞추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두색도 하나 해줄까요? 저희 영상 기다리고 계신 거죠? 댓글과 좋아요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선생님. 좋으시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된다면서요? 가운데 거를 연두색을 하나를 해줘서요. 저는 옆에 있는 친구는 역시 초록으로 다시 해줄게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정립이 되는 거죠. 뒷 배경을 연두나 초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무 색깔도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연두로 이 장갑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초록색으로 나무를 통일시켜야 할 거고, 또는 초록색으로 이 배경을 만들었다. 그런 경우는 나무를 연두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민트색으로 잘라주었기 때문에 2가지의 컬러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배경 컬러를 어느 거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여기다가 풀숲도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수프를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초록색 컬러도요,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 컬러 있죠, 풀 색깔 그런 색깔의 초록색이 또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용 교구에 그런 컬러를 사용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 그 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죽어 보여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연두랑 초록을 많이 사용할 때는 같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냥 우선 이렇게 미니멀하게 2가지 컬러만 사용을 할게요. 없기도 없고요. 있다면 제가 사용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죠. 근데 제가 미리 사다 둔 게 없어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컬러도 있으시다면 같이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 풀을 좀 만들어 주었어요.
좀 더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좀 들죠? 이제 배경은 다 끝이 났어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장식품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집이 3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빨간 모자 집 같은 경우는 집이 2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에 썼던 집을 그대로 가져와서 빨간 모자에게 써도 되느냐? 가능해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이 집을 만드실 때 예쁘게 조금 신경 써서 만드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볼까 싶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집 생각하시면 첫 번째로는 그 지푸라기 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집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벽돌집이 있었죠. 그래서 3가지를 다 만들어 줄 건데요. 역시 사이즈 크지 않게 요 나무보다 살짝 더 크거나 또는 이 나무 정도 되는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지푸라기 집 먼저 해볼까요? 이 컬러 사용할게요. 지푸라기 집은 사실은 이 컬러 말고 노란색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노란 컬러가 선생님 되게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노란 컬러도 이 컬러 하고요. 그리고 이 컬러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또 이렇게 보니까 얘가 약간 개나리 노란색, 병아리 노란색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찐노랑이 이 친구거든요. 어떤 거를 사용하시던 원하시는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요. 이 컬러도 있었어요. 사실 이 컬러는 갈색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그야말로 황토색인 거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베이지 컬러랑은 또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컬러를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색 중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은 갈색을 너무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컬러로 네, 요거 2개 말고 이 컬러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너무 크지 않게. 보시면 나무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 주었어요. 잘라 놓으시고 왜 지붕 모양 있잖아요, 선생님. 지붕 모양은 따로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굳이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붕은 따로 붙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네, 편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사이즈 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지붕 사이즈는 전 좀 더 남겨 놓을게요. 너무 뚱뚱한 것 같죠?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 지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붕은 아까 전에 이런 거 선생님 이 쉐입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지붕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신 이런 식으로 칼집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지푸라기를 사용하여 만든 집처럼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었어요. 끝에 다른 쪽도 이런 식으로요. 자,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네, 여기 보시면 칼집을 제가 넣어놓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약간 머리 묶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머리 묶어놓은 것처럼 마치 지푸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듯이 그렇게 한번 잘라볼까 싶거든요. 이렇게 위에 마치 머리를 묶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문도 잘라줄게요. 무늬 보면 그것도 역시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을 제가 약간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선 끝에다가 칼집을 몇 개만 좀 넣어주세요. 가운데 쪽까지 너무 다 들어가면 약간 지저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에 쪽에만 칼집을 넣어줄게요.
보시면 역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붙이는 건 이따 한 번에 붙일까봐요. 저는 원래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선생님. 예를 들자면 재단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재단, 그리고 붙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붙이기, 그런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훨씬 속도도 빠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무로 된 집도 지어볼게요. 사이즈는 이 정도가 맞겠죠? 중간중간 비교해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나무집은요, 지붕을 이런 식으로 네모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네, 마치 위에 지붕이 올라앉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마치 나무로 지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무 결을 같이 표현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해주었습니다. 집 문도 만들어 볼까요? 문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로 하셔도 돼요. 아, 선생님 너무 똑같은 컬러로 하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시면 이렇게 문 컬러는 다른 컬러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왠지 나무문은 이 창문이 뚫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쬐끄만한 창문을 한번 뚫어줄까 싶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 무슨 창문까지 뚫어요. 이러시면 네,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주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창문을 뚫어주었죠? 여기에다가 하늘 색깔로 유리를 넣어주고 싶으시면 유리를 같이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귀찮으시면 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께 샘플을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창문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창문도 넣었어요. 여기 옆에 튀어나온 애들은요, 이따가 붙이면서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집도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벽돌집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벽돌집은 그 약간 아이보리 컬러 사용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자르고 남은 아이보리 컬러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벽돌이기 때문에 저는 빨간 벽돌집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이즈 잘 생각해 보시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붕을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빨간 지붕집이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정말 이런 집을 갖는다는 게 정말 꿈이더라고요. 제가 그 스위스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정말 예쁜 집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근데 그런 데는 가보면 와, 이런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너무나 좋다 이러고 네, 항상 오는 이렇게 빨간 지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돌들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붙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요. 이따가 붙일 때 설명하면서 제가 아예 잘라서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도 해줄 건데요. 아까 요거 쓰고 남은 걸로 문을, 노란색 문을 잘라줄게요. 마음이 삐뚤가 봐요. 삐뚤게 잘렸어요. 이렇게 네, 문을 해줄 겁니다. 역시 뚫어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디테일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될까요? 이게 사람 피곤해지는 일인데 이게. 어머! 너무 얇게 뚫었어. 에이! 새거 잘라야 되잖아. 다시 아까 사용했던 노란색으로 다음은 아기돼지 삼형제하고 이제 늑대, 거기에다가 빨간 모자에 나오는 등장인물, 빨간 모자하고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 아저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얼굴들을 먼저 좀 해줄까봐요. 아기돼지 삼형제 이걸로 될까요, 선생님?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너무 크지 않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얼굴들만 해줄 거예요, 얼굴들만. 그래서 이렇게, 네, 적어도 손바닥에 이 정도 들어오는 사이즈는 될 것 같아요. 네, 자르고 나도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돼지 1, 2, 3 여기에다가 이제 코도 해줘야 되겠죠? 삼형제니까 3개 다 코. 이렇게 코는 얼굴 사이즈에 비하여 좀 큰 사이즈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눈에 띄거든요. 쟤 확실히 돼지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너무 사이즈 작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제 콧구멍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갈색깔 짜투리가 있어서 또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시면요. 얘가 두께가 달라요. 이 친구가 훨씬 두껍고 얘가 조금 더 얇은 펠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친구들은 얇은 펠트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눈 같은 경우는 만들어도 되고 또는 붙이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오늘 한번 오려볼게요. 흰색하고 네, 흰검 사용하셔야겠죠? 먼저 흰색으로 눈 바탕을 이렇게 아기돼지 삼형제는 네, 되었고요. 그 다음 빨간 모자하고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 아저씨 3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늑대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끼고 아껴뒀던 이 진한 갈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늑대 사이즈는 약간 커다랗게 할게요. 할까요? 자, 보시면 늑대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둥이 모양을 약간 크게, 입이 밑에 입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입이 있겠죠. 이런 식이 돼요. 여기에다가 이빨을 해줄 건데요. 지그재그로 그냥 자르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뾰족한 이빨 모양이 될 수 있겠죠? 네. 밑으로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따 붙일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해줄 건데요. 늑대 눈은 한쪽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비열한 눈을, 비열한 눈이 뭔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쭉 째진 눈인가요? 이런 식으로. 늑대가 귀가 없죠? 귀를 해줄게요. 짜투리로 역시 알뜰살뜰 써야 돼요. 짜투리. 이렇게 되면 앞뒤로 귀가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손도 해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치 어흥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흥. 이런 식으로 어흥. 네. 여기다 나중에 저는 손톱도 좀 달아줄게요. 이제 이 상태로 붙여만 주면 돼요. 붙이는 거는 저희가 네, 또 열심히 붙여봐. 엄두가 안 나는 접니다. 붙이긴 해야 되는데, 네, 한번 열심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다구리들을 또 준비했어요. 바나나 잘라왔고요. 네, 메론소다 준비했어요. 전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메론소다. 그래서 오늘은 얘네들 먹으면서 천천히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어요. 완성입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보실까요? 손을 넣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만 주시면 돼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집을 지었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집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만 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네, 마치 주방장갑처럼. 앞, 뒤를 다르게 하시면 다른 이야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영역 활동에서 역할놀이 영역에서, 그쵸? 네, 맞아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역할놀이 영역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시면 그 동화 구연을 해주시는 걸 선생님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죠.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에 향하는 중이었어요. 늑대가 나타나 빨간 모자에게 물었어요. 빨간 모자야, 너 어디 가니?
아, 편찮으신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요. 또는 아프신 말고 편찮으신 할머니 댁에 가요 하는 이런 언어들도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에 맞는 이야기를 구현해 주시는 게 어쩌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네. 장갑동화 만들기는 끝이 났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앞치마 동화 만들기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싶어요. 선생님들께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동화 구연 관련하여 이런 교구 같은 게 궁금하시거나 또는 어떤 동화가 좋은가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댓글로 막 올려주세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리뷰 영상이나 또는 또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 같은 교구들을 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빠이빠이!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올라 제법 커진 아기 돼지 삼형제를 보고 엄마 돼지가 말씀하셨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야,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나가서 집을 짓고 살려무나.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집을 지었어요. 아주 예뻐 보였죠.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이 집도 아주 예뻤답니다. 셋째 돼지는 뚝딱뚝딱 열심히 오랜 시간을 들여 벽돌집을 지었어요. 어떡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첫째 돼지야, 문 좀 열어줘. 안 돼, 무슨 말이야. 늑대랑 돼지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럼 안 되겠다. 후. 아이고, 첫째 돼지의 집은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불이 나게 둘째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까지 늑대가 쫓아왔지 뭐예요. 돼지야, 문 좀 열어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방금 전에 우리 형아 집을 날려버리는 걸 내가 다 봤다고. 그럼 역시 안 되겠네. 후. 아이고, 이런. 둘째의 나무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큰일 났네. 막내네 집으로 도망가자. 역시 늑대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돼지야, 문 좀 열어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둘째 형이랑 첫째 형네 집을 네가 다 날려버리는 걸 내가 봤는걸? 그렇다면 역시 후. 아이고, 안 날아가네. 다시 한번 후. 아, 이거 어떡하지? 아하, 그래. 굴뚝을 타고 올라가 볼까? 이런, 어떡하지? 그러게 말이야. 정말 머리 좋은 늑대네. 형, 알 것 같아. 우리가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서 늑대의 엉덩이를 뜨겁게 혼내주자. 부글부글 물속으로 늑대는 풍덩. 아이고, 이게 뭐야? 아, 뜨거워. 다시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괴롭히지 말아야겠어. 아이고. 이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진짜 안녕.